일반 치과의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병원 구성원, 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우리 병원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컨텐츠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환자의 언어로 어떻게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환자에게 알렸던 그 방법이 저희 병원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 병원 홍보를 할 때 그냥 병원 홍보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병원 홍보를 보고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저를 선택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병원 홍보는 처음엔 짝사랑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 3년이 지나고 나서 요즘 소위 말하는 썸 타는 사이처럼 제 거인 것 같긴 한데 뭔가 확실히 제 거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병원 홍보와 저는 밀당을 하고 있는 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병원 홍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모두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진 않나요? 누군가 알아서 그냥 해줄 거야. 돈은 진짜 많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 머리 엄청 아파. 근데 돈도 많이 들고 머리는 아픈데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생각들이 있진 않나요? 하지만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한다면 병원 홍보는 돈도 덜 들고 머리도 덜 아프고,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병원 홍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구성원이 해야 된다고 말을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매체사 혹은 대행사와 그리고 우리 병원의 내부 직원 중에 우리 병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잘한다는 거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진료 철학, 우리 병원의 진료, 그리고 우리 병원에 어떤 환자가 오는지, 그리고 그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과연 매체사나 대행사와 그리고 우리 병원에 있는 내부 직원 중에 누가 가장 잘할까요? 저는 내부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병원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 구성원이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최근 매스미디어와 1인 미디어 중에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 그리고 대중이 신뢰하는 매체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밥솥을 구매하려고 해요. 근데 밥솥을 구매할 때 TV 광고에 나오는 밥솥을 보고, 혹은 신문 광고에 나온 밥솥을 보고, 저거 사야 돼 라고 한 번에 구입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보통은 1인 미디어인 블로그, SNS 등에 올라온 가격 비교, 제품 후기 등을 보고 구입을 결정하시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솥 하나를 구매하는데도 우리는 많은 블로그, 후기,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 몸을 치료하는 병원을 고르는데 과연 환자들은 어떤 매체를 더욱 신뢰하고 있을까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생각은 대중이 신뢰하는 매체는 1인 미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1인 미디어란 즉 환자이죠. 그렇다면 1인 미디어인 환자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포털은 사용자 중심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했을 때 정보 결과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편리해야 그 사용자는 정보 검색 결과에 만족을 하고 다시 해당 포털로 검색을 하러 유입되기 때문에 해당 포털에서는 요즘에는 트위터,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1인 미디어인 SNS의 정보 결과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병원의 환자가 본인이 치료한 내용을 해당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입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뒤에 있는 분들까지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처음에 본인이 어떤 진료를 결정했고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진료를 하는 중에 이런 점이 좋아졌다는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구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려주시고 그 커뮤니티에 우리 병원의 진료를 궁금해하는 내용을 물어본다면 직접 나서서 이런 점이 좋고 이게 너무 빨리 해결돼서 좋았다고 추천까지 해주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그림 역시 저희 병원의 환자가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앞에 있는 분과 마찬가지로 환자분의 치료 변화 모습을 일일이 본인이 같은 각도에서 찍어서 올려주시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병원에서 환자한테 말하고 있는 치료 컨셉, 치료 장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할 때 병원이 하는 것과 치료를 받은 환자가 할 때 과연 병원을 선택하는 다른 환자들은 누구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할까요? 이렇게 저는 병원 홍보를 구성원이 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우리 병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1인 미디어인 환자와 매일 만나는 사람, 바로 병원 내부 구성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구성원이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료 정리. 자료 정리라고 조금 어렵게 얘기하긴 했지만 자료 정리는 우리 병원에 어떤 환자가 오고 여자가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그리고 10대가 많은지 20대가 많은지 혹은 노년이 많은지를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우리 병원에 원하는 진료는 무엇이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진료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매출이 가장 좋은 진료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환자에게 우리는 이런 걸 잘해요 라고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료 정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컨셉 정하기인데요. 컨셉 정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환자가 우리 병원을 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우리 병원을 선택한 이유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도저히 모르시겠으면 환자분 저희 병원을 많고 많은 병원 중에 왜 선택하셨어요? 물어봤을 때 환자분들이 대부분 답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점심시간이랑 야간 진료가 있어서 저는 이 병원이 너무 좋아요. 혹은 저는 통증에 되게 예민한데 너무 아파서 다른 병원을 갔더니 못 다니겠던데 친구가 여기 안 아프다고 해서 와봤어요. 이런 식으로 환자가 반드시 우리 병원을 택한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들을 추려보면 그게 바로 우리 병원의 컨셉이 될 수 있고 또 환자가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컨셉을 원하시면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또 다른 컨셉을 잡고 그 컨셉대로 병원을 홍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작성입니다. 컨텐츠 작성은 컨텐츠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세웠던 자료 정리 그리고 우리가 정했던 컨셉에 따라서 두 가지를 믹스해서 컨텐츠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혹시 몰라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쉬운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들이 하는 질문을 컨텐츠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는 교정병원이어서 환자분들이 보통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치아 돌출인 것 같긴 한데 잇몸 돌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돌출이죠? 이런 부분을 컨텐츠로 우리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냥 잇몸 돌출, 치아 돌출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해당하면 환자분은 치아 돌출이시네요. 이거 해당하면 환자분은 잇몸 돌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환자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송곳니 덧니가 좀 많이 심한데 교정을 하면 이 덧니를 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들에게는 평소에 진료실이나 상담실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내용 그대로를 써주시면 됩니다. 송곳니는 굉장히 중요한 치아로 뽑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빼고 교정을 하게 됩니다라든지 그냥 평소에 환자에게 설명해 주던 내용 그대로를 작성해 주면 그게 바로 우리 병원의 컨텐츠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과에서는 어떤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한데 입덧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라든지 제가 위염이 너무 심한데 위염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혹은 제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것 같은데 여기가 맹장일까요? 맹장 위치는 어디죠? 아니면 제가 한약을 먹고 있는데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밀가루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이런 소소한 환자분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 병원의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병원의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병원에서 회식했던 얘기, 그 다음에 원장님이나 스태프 여러분들이 학회 갔던 얘기, 그리고 환자분한테 생일을 챙겨드린다든지 우리 병원의 진료 시간이 바뀐 이런 소소한 내용들까지 우리 병원의 컨텐츠가 가능합니다. 환자분들에게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혹은 이런 건 당연히 알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컨텐츠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을 궁금해하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장님의 진료적인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인간적으로는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병원 홍보를 구성원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내부 구성원이 할 때 가장 잘 알고 환자를 매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 홍보를 내부 구성원이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원 홍보를 구성원이 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원의 성장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들은 저희 내부 구성원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성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목록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내용을 보시면 2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맛집, 그리고 화장품 정보, 그리고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환자처럼 교정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팁이 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을 스스로 교정일기를 통해서 환자들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은 이렇게 병원 컨텐츠를 작성하면서 환자의 모든 접점에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궁금한 걸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환자만의 언어로 풀어줘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구성원들의 역량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와의 소통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환자는 진료를 하면서 끊임없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과연 진료를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걸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의료진의 설명이 환자분에게 내가 이 병원에서 치료하길 잘했구나 하는 안도감과 내 상태는 정상이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면서 우리 병원과 소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이 성장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저희 병원은 2009년에서 2014년 자료를 볼 때 대부분의 내원 환자, 치료 동의율, 계약 환자의 모든 그래프가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성원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환자와의 소통이 성장하면 병원이 성장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매체의 트렌드나 매체의 종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료 종목, 진료 철학은 변하지 않게 되죠. 변화하는 매체 트렌드, 매체 종류에 따라서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매체 종류, 매체 트렌드에 맞게 풀어주는 것이 저는 병원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 홍보는 관심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어떻게 잘하는지를 꾸준하게 알리는 게 진정한 병원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병원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홍보는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성장이 병원의 큰 성장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저희의 결과를 보시고 병원에 돌아갔을 때 하나라도 적용해서 함께 성장하는 병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홍보 전문가다운 그런 강연이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정 있게 소통하느냐가 핵심인데 센트럴 쪽에서 이를테면 그 고객들한테 던져주는 홍보의 메시지 중에 다른 병원 뭐 경쟁사도 좋고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포인트를 하나 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은 그 이용자들 고객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막 수많은 검색을 하고 비교하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식의 자본이 가미된 그런 식의 거짓 컨텐츠에 대한 분별력도 굉장히 이제는 많이 똑똑해졌는데 그런 그 아주 복잡한 수많은 그 홍 속에서 이용자들이 센트럴이라는 지금 그 하시는 분들이 이 병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여기에 내방을 하시고 재방문을 하시고 또 계약을 하시고 하는 고객 충성도가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여기를 선택하는지 스스로 생각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과 차별화되는 점은 저희는 치아교정만을 하는 치아교정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치아교정 전문 병원과 다른 점은 저희는 어떠한 돌출입이든 수술 없이, 그 다음에 입이 먼저 들어가는 돌출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정장치 또한 특허받은 교정장치, 환자분한테 맞춤으로 제작된 교정장치를 통해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을 환자분들이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병원은 무엇보다 진료의 질이 좋을 때 그 본질이 벗어나지 않을 때 환자분들이 그것을 알고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홍보를 할 때는 어떠한 미사여구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본질인 치료를 잘하는 것이 그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그 접점이 돼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파생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작정 가까워지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고객들과 내부에 있는 직원들과 그 옵티멀한 점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 얼만큼 가까이 가야 되고 어디에서 선을 긋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을 홍보 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일관성 있는 이 병원의 메시지가 잘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병원이 던지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던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계신지.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인 환자들과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하는 문제는 저희가 뭐 사적으로 환자를 만나지는 않고 병원 내에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기준으로 환자들하고 소통하는 점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은 궁금해한 걸 굉장히 의료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지난 치료에 이러이러한 진료가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불편하셨을 텐데 어떠세요라고 먼저 다가가는 점이 아마 대답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병원 홍보를 저희가 무조건 내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매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저희 병원이 진료를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핵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술 없는 돌출입 치료라든지 아니면 편안하고 환자분에게 맞춘 교정 치료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슬로건이나 키워드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매체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컨택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들으신 분들 중에 그래도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겠죠?
네, 여러분 센트럴 치과 경영의 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